안녕하십니까, 타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언어 우리말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 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었고 우리 물건, 우리 소지품을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 놔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장이 자기 집처럼 깨끗이 치우고 책임졌던, 우리는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하나였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에 대해서 국뽕을 느끼는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말의 철학과 우리의 정신문화를 여러분들이 깊숙이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성장과 의식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말 속에 있는 깊은 철학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말 중에 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얼은 무슨 뜻입니까? 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정신 중에 여러 가지의 정신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감정,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관념의 작용도 있는데요. 그 작용의 이전에 우주의 본성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 안에 순수하게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얼이 빠진 것은요, 본래의 순수한 정신, 본래의 초심, 하늘에서부터 온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간이 무슨 뜻입니까? 얼이 간 사람을 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드러나는 구멍을 얼굴이라 하는데, 그래서 60대쯤에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골격, 여러분의 얼굴의 생김새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쓰는 마음의 씀씀이에 의해서 얼굴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낯빛으로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9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눈 2개, 귀 2개, 코, 입만 하면 7개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천문, 대천문, 에너지가 지나다닌 구멍도 우리 옛 조상들은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얼굴인데, 그 얼굴의 형상은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녔던 인상, 여러분이 먹었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서, 그래서 정신이 드러나는 구멍이다 해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 말고도 많은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간이, 얼렁뚱땅, 어리버리하다, 그 얼싸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얼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준다라는 뜻이 얼싸안다라는 뜻인데요. 얼싸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줘서 스스로도 감동이고, 얼싸안음을 당하는 사람도 나의 진심을 인정받는 것 같아 치유와 힐링이 일어나는 공생의 언어가 우리 말 속에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만 있는지요, 우리의 얼이 너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 상태를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얼이 큰 상태로 사람이 자라면 어른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조금 더 자라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르신은 어른이 자기의 신을 만나서 우주의 본성과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어르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선도 문화 속에 어린이, 어른, 어르신으로 자라는 의식성장의 문화가 언어 속에 있는 것,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정신문화와 철학이 언어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정말 대단한 표현들이지 않는지요.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라는 표현도 참 많이 쓰는데요.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그 기가 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차다 혹은 기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몸에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표현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죽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속에서 기라는 표현은요, 정신과 육체를 중간다리라는 표현으로서 기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분은 기운의 분포라는 뜻인데요. 이 기분은 머리가 차갑고 아랫배가 뜨거운 수승화광 상태를 기분이 좋다라고 하고, 그 상태 속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고 입에 침이 돌고 내 안에 있는 척추와 장기가 바로 서는,
그런 상태를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기분은 기의 분포를 뜻합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 속에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혼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혼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그 다음 여러 가지의 다른 소리가 같이 존재하는데, 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요? 혼났다, 혼꾸녕이 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이 난다라는 표현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주의 본성과 멀어져 있고 이치와 멀어져 있는데, 그런 이치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자극과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을 혼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혼꾸녕이 났다. 그래서 어른이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아이를 보고 혼꾸녕을 내주지 않습니까? 혼꾸녕을 내주는 순간 혼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우리는 그 언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게 만드는 수많은 정신작용을 내재한 언어들이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혼을 안 내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어른이 없고 선생님이 없고 선배가 없고 윗사람이 없게 되죠. 그거는 관념적으로 윗사람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다르게 예의와 범절과 배려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의와 배려가 없는 사람은 주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을 자기 육체의 욕망만 두는 어린아이로 자라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르신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혼내야 된다는 거. 혼난다는 거는 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나만 아는 의식에서 주의를 볼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지요.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나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서로 평생의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혼이라 하죠. 결혼은 무슨 뜻입니까? 혼과 혼이 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례에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기분이 나쁠 때도, 사랑할 때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며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때로는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소통하며 서로가 봄이 지나도 겨울이 지나도 가을이 지나도 계절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게 결혼의 의미지 않습니까? 혼과 혼이 결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혼과 혼이 만나는 것은 감정과 욕망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고 내 위주의 욕망과 의견과 욕구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느끼며 배려할 수 있음을 혼이 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결혼이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뜻이 있습니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또 저절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절로는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이치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절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곧 불교만 절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수행하는 문화 중에 절을 했답니다. 절을 한 것은 뭐냐면은 절로 되게 만드는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고, 절로 된다는 거는 부딪힘과 억지스러운 에너지 파장이 없이 절로 스무스하게 부딪힘 없이 절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우주의 이치 속에 우리가 접속한다면 인위적인 액션이나 억지스러운 액션이 아니라 저절로 어울려가면서 조화롭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저절로 되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그 좋은 사람의 어원은 조화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죠. 나쁜인 사람이라는 거는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혼을 쓰지 않고 나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나쁜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로 언어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을 하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또 신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신난다, 그리고 신경질. 신이라는 것은 정보를 뜻하죠. 우리의 뚜껑이 열리는 상태를 신난다라고 하고, 사물놀이를 잘하는 사람은 신명난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은 신과 어른이요, 본래의 정신을 뜻합니다. 신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튀어나와서, 혼이 튀어나와서, 얼이 튀어나와서 신이 나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통제되는 관념이나 정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 신난다라죠.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우주의 정보와 접속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념의 한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와 지혜를 받는 것을 어르신이라 하며, 단순히 어른이 인성이 회복된 것을 뿐만 아니라 신성이 회복된 것을 뜻하며, 반신반수인 인간은 반은 신인데 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의 이치와 질서를 깨달은 것이고 그 이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신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은 보통 반듯하다, 반반하다,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반딧불, 반짝반짝, 밝고 온전한 속성을 반이라 하는데, 반갑습니다 라는 뜻은 뭐냐면 같습니다는 모모와 같다라는 뜻인데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는요 높을 고자인데요, 높음을 뜻하는데 마는 보통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마의 줄임말은 곰인데요, 이 곰은요 우리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곰족을 얘기하는데, 이 곰은 동물의 곰이 아니라요 고마, 높은 신을 가진 여성을 뜻하는데, 그 단군 신화는 굉장히 많은 일제의 왜곡이 있었던 겁니다. 고마는 높은 신을 뜻하며 높은 여성을 숭배하는 족이 고마족이고요, 그 고마족의 여성이 동굴 속에서 그 소도라는 신성한 공간 속에서 자기를 거듭내고 수행하고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고대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반과 같은 신의 자리에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거듭나서 하늘의 족인 한웅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은 거죠. 그래서 단군도 사람이고 이 고마라는 이 부족의 여자도 사람인데, 한웅이라는 이미 깨달은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민족이 단군 할아버지고, 이 단군 할아버지가 한국의 시조죠. 한국,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고, 우리의 시조는 한에서 온다라는 뜻. 한은 하나라는 자리에서 오는 거고, 이 하나는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한은 근원을 뜻하시고 이 한은 모두와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울이라는 뜻을 쓰죠. 한울은 우리란 뜻이고 하늘 속에 한 알이죠. 그 하늘 속에 한 알이고 우리는 그 전에 한 얼에서 왔다라는 뜻을 쓰죠. 한 얼은 우주의 이체 속에 하나됨을 뜻하고 그 하나됨을 뜻하는 그 민족을 한족이라고 한민족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이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민족은 고대의 수련법을 통해서 자기를 닫고 자기를 거듭내고 인간과 땅과 하늘이 만나 인간의 중간 자리에 있는 천지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며 최근 데몬헌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K-팝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 멜론에 1위를 하고 그 다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앞질러서 굉장히 큰 흥행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몬헌터스에서 혼문이란 단어가 나오죠. 혼문은 오차크라 목을 뜻하고요. 혼문을 타고 혼문을 지키는 것은 혼이 문을 타고 자기 안의 신성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신이나 미래의 문화고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인간의 고유한 완전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수행 문화고 우리는 그것을 진지게 알고 있고요. 샤머니즘이라는 문화 속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문화는 천손 문화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웅과 그 다음 땅의 민족이 수행 문화를 통해서 한웅족과 만나 내 안에 있는 반신반수의 모든 성질이 완전하게 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분별하거나 사실의 진위 여부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안의 표현과 우리 안의 흔적들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안의 신성을 밝히고자 한 민족이고 그리고 더 나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나갔던 수행의 민족이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천손 문화, 이런 수행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